안녕하세요. 우량감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8월 말경부터 나온 얘기인데요. 최초 100조 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150조로 확대되었습니다. 바로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투자 대상도 AI, 반도체,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입니다. 오늘은 이 국민성장펀드가 뭔지, 어떤 조건에서 효과가 날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펀드는 5년간 총 150조 원을 조성합니다. 구성은 크게 두 축이에요. 정부가 주도하는 첨단 전략산업기금 75조 원, 그리고 민간, 국민, 금융권이 함께 참여하는 75조 원, 이렇게 합쳐서 150조 원이 됩니다. 지원 분야를 보면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같은 전략 산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즉 앞으로 한국 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 분야들에 자금이 투입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 펀드를 통해서 최대 125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 지역 성장,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 같은 효과도 예상하고 있어요. 특히 스타트업이나 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하는 데 중요한 자금줄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기업이 자금 때문에 멈추지 않고 글로벌 무대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펀드가 발표만으로는 성과가 안 난다는 겁니다. 조건들이 맞아야 효과가 현실이 됩니다. 첫째, 정책 집행 속도와 투명성입니다. 계획대로 법 개정, 예산 반영, 운용 체계가 빠르게 갖춰져야 하고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가 투명해야 해요. 둘째, 민간 참여 구조입니다. 정부가 위험 부담을 먼저 지고 민간이 따라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잘 설계돼야 합니다. 후손이 출자 같은 장치가 잘 작동해야죠. 셋째, 생태계 보완입니다. 아무리 돈을 풀어도 스타트업 생태계나 인력, 제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자금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넷째, 글로벌 경쟁과 외부 리스크입니다. 반도체나 AI는 전 세계가 치열하게 뛰고 있습니다. 무역 장벽, 기술 추격, 원자재 수급 같은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째, 성과 환원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펀드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성장 성과가 다시 시스템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 자산 배분 관점에서 이 펀드는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첨단 산업 관련 종목이나 ETF는 정책 지원 기대감에 업사이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AI, 2차 전지 같은 섹터는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비중 확대는 신중해야 합니다. 안전자산, 즉 채권이나 현금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 조성될 첨단 산업단지, 기술기업에도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즉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다양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일단은 규모와 의지가 크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실제 운용 속도가 관건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한국판 국부펀드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상징성은 크지만 실행이 지연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규모가 크고 산업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조건이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펀드가 직접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지만 어떤 섹터에 중장기적으로 힘이 실릴지를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조 원이라는 유동성이 또 풀리는 겁니다. 추가적인 유동성 장세가 나타날 것이고 자산 인플레이션 또한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펀드가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어떤 산업에서 성과가 나오는지 꾸준히 지켜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우량감자였습니다.